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MBC가 제기한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부실 점검 의혹에 대해 전라남도가 현장 점검이 소홀했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로가스 배출 규제를 보완하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환경단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열흘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례적으로 면제했던 전라남도.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지만 당시 전라남도는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처분 취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지난해 광양제철소가 고로브리더를 개방할 때 전라남도가 현장 감시를 나온 건 3번 중 1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보도 이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출장을 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출장을 갔다는 발언은 여건이 될 때는 매번 갔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염물질을 저감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관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마련했다는 초안도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권장한 오염도 측정 방식 중 하나는 신뢰도가 떨어져 소송이 발생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있을 뿐 아니라 측정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해 제철소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과 재송풍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오염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저감액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 방식 가지고는. 심지어 측정조사 역시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현장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안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거나 법 적용이 유예된 곳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문제 있는 조항들을 보완하는 한편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광주 전남 지역민 10명의 4명꼴로 가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7.9%에 달했습니다. 수입 감소 비율은 25% 이하가 43.5%로 가장 많았고 26에서 50%가 감소했다는 비율도 42.2%에 달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긴급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도민의 금전 지급이 33%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급이 15.4%였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온화한 날씨 때문에 겨울철이면 전국의 스포츠팀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공설운동장. 프로축구단 천안시청의 동계훈련이 한창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올 시즌 상위리그 진출에 발판을 만들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을 내야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 또 선수들 또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스타트가 또 우리 여기 고흥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기운 받아서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고흥 지역에서 전지훈련 중인 스포츠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부합한 프로축구단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지훈련팀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17일 이후 전지훈련팀을 추가로 받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 26개 팀 16,000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치를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이 무산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보성군 등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스포츠팀들의 전지훈련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평균 전남 지역을 찾는 동계 전지훈련팀은 40여만 명. 경제 효과만도 32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등 동절기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속에서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들여 주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 등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남군이 자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 첫날, 읍사무소가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출생 연도별로 오부제를 운영하며 인원을 분산했지만 어려운 시기 그나마 반가운 소식에 줄이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가족 수만큼 인당 10만 원씩의 지역 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아버님 이거 금액 40만 원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남군이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예산은 70억여 원.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하죠. 전남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해남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5곳.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운영비 등의 잉여금이나 별도로 적립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지역별로 많게는 3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목포시와 순천시 등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천이나 수자원 시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병철, 서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집중호우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를 하천과 수자원 시설의 수위 변화까지 넓히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순천과 광양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9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순천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 81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순천시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하거나 지난 2019년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 계약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생활쓰레기 관련 업체를 공개 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명에 대한 징계, 42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22억 원을 회수,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발표한 청사 통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여수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주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청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면만 부각하는 등 질문 자체가 왜곡됐고 실제 여수시의 계획과도 다르다며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제3지역에 통합청사를 건립하자는 답변까지 더하면 통합청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이 49.7%를 차지해 시민들이 청사 통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섭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위한 국내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COP28 유치 제안서 제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정책 연계성과 글로벌 기후 이슈 등을 고려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예정입니다. 노동 현장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인권 침해까지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욕설과 폭언에도 시달리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일했던 21살 김모 씨는 한 달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의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사장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환경은 최근 3년 사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폭언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사례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7.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청소년 피해자들은 80%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냥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내 노동교육이 절실하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 60% 가까이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해 구직 경쟁 역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